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4거래일 만에 다시 2,130선을 되찾았고요. 코스닥 시장은 2%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힘을 받았고 WTI도 2%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먼저 이정수 위원님 대기하고 계시고요. 김강만 위원님, 최충성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위원님까지 현재 대기 중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현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시장이 좀 힘을 받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고용 지표가 다시 한번 호조세를 보였고 나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12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보니까 8% 가깝게 급등했더라고요. 예,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초반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시장 쪽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우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경기 지표가 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오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다만 이제 이 해석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폭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이 경기에 대한 재개, 거기에 따른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번 달 지표 발표는 좀 괜찮게 나왔는데 다음 달이 조금 걱정된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증가를 하면서 다시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에 지표 발표가 나왔을 때는 조금 부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업들마다 이 재료성 혹은 소식에 있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테슬라 모터스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신고가의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 2분기 자동차 판매가 좀 양호했었어요. 그러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특히나 유럽에 있어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 쪽에 있어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정부 정책의 힘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기차 시장은 유럽 쪽에서 본격적으로 좀 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중국 쪽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테슬라 쪽에 있어서의 판매 또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2차전지 쪽에 있어서 흐름들은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몇몇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밸류에 대한 부담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때문에 수급적인 논리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날 장 막판에
선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전날 장 막판에 밀렸었어요. 장 막판에 밀려 내려오면서 선물이 282.75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동시호가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저항 자리대를 282.8포인트라고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자리대가 다시 밀렸다가 동시호가 때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해외 시장에 좀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중국 상해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어제 2%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정고점 자리대까지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심천 종합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어요. 전날 중국 증시가 상승폭 좀 크게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한국 시장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21선에 있어서의 안착, 돌파 시도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21선 자리대는 뭐 갭으로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고점 자리대 뭐 상승 반등이 나오다 다시 밀린 자리대죠. 2160포인트 자리대에 다시 한번 안착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좀 더 시초가 부분들 좀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286포인트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금융 투자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시작해서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물량 크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일단 수급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전날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거든요. 외국인 쪽이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 혹은 매수 물량을 축소시키게 되면 지수에 대한 변동폭도 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시장은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갭상승 출발 이후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 뭐 매수로 들어와 주는지 혹은 매도 출발을 하는지 그 부분들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시작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전날 테슬라 모터스의 신고가 흐름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 쪽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새벽에 나왔던 부분들이 LG화학에 대한 얘기 코멘트가 좀 있었어요. 테슬라 쪽에 있어서 2차 전지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객사인 LG화학 쪽에서 테슬라의 할당한 물량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특히나 LG화학과 관련돼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 혹은 장비주들, 소재주들 이러한 종목군들의 오늘 조금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있는 관련주들은 오늘 단기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전날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이슈 부분들이 좀 있던 그런 사항들이 대북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대충 속보를 좀 보게 된다라면 미국 쪽에서 스몰 딜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뭐 그 주변에서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북주들이 단기적으로나마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테마성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자리대에서부터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대북주들 같은 경우 뭐 저가 매수는 한 번쯤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대하TI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수건설, 아난티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한 종목분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건설주를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문 대통령께서 공급 물량 확대를 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좀 잡겠다라는 그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당초부터 공급 물량을 늘렸어야죠. 늘려야 뭐 집값이 안정이 되고 뭐하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대부분 다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건설주들에게는 수혜로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설주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 뭐 주택 쪽에 있을 비중이 높은 기업들, 뭐 GS 건설이라든가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육계 관련주도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 있어서 화상 미팅을 하면서 삼계탕에 있어서의 수출 뭐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육계 관련주들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갭상승을 떠서 출발하게 되면 굳이 따라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들은 게임주예요. 뭐 지금 한한령에 대한 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전날 같은 경우는 판호 개방 허가가 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게임주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는 섹터, 그다음에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 두 부류도 좀 나눠서 오늘 시작을 좀 접근을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컨텐츠 업종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 SK 바이오팜이 오늘 다시 한번 상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와 함께 투자 심리 살아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그리고 종목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오늘 관심 있게 볼만한 섹터는 수급 개선주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수급 개선주 위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현대리바트하고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장 초반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한 4%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었고요. 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실적이 좋은 애들이 기관 쪽에서 매수가 먼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추격 매수는 따라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디에서 챙길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HL사이언스도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오전장에 좀 밀려 내려왔다가 장 막판에 3%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제 조금 매도가 나왔었네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전날 이제 오늘 또 리포트가 좀 하나가 나왔어요. HL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올해도 최고 실적을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은 콜마 B&H예요. 콜마 B&H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올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급등을 했어요. 6월 초까지 47,000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깊숙하게 좀 받았죠. 39,000원 정도의 저점 자리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좀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다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최근 3거래일 동안 매수가 들어왔는데 4만 원대 초반 정도 때의 평균 단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뭐 매수가 이 상승, 3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기관에 의해서 끌어올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한 21선 언저리 때까지 조정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 자리 때까지 온다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적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한한령에 대한 해제,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엔터주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음원주들이나 화장품 뭐 이런 기업들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볼 수 있는 건 온라인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Y젠터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던 것도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콘텐츠 쪽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 온라인 쪽에 있어서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락을 마무리 짓고 난 이후에 바닥 번역이었어요. 바닥 번역이긴 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전날 3월, 6월 말부터 시작해서 3거래일 동안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전 기관 거의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쪽도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자리대를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갭상승을 크게 들어한다라면 매수 부분들을 좀 여러 단계로 여러 호가로 쪼개서 전략을 세우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7월 3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4거래일 만에 다시 2130선을 되찾은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2%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간밤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1200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8% 가깝게 급등했고 간밤 국제유가 WTI도 2% 이상 반등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53,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84,800원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장 속에서도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소폭이나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현재 이 84,8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나왔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 0.38%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79만 2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상승폭 확대시키고 있고 네이버는 오늘 소폭 빠지려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27만 6,500원대 그리고 셀트리오 오늘도 갑니다. 0.65% 상승하면서 31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인데 6위부터 10위까지도 오늘 일단 2차 전지 종목도 오늘 잘 가네요. LG화학 2% 넘게 급등 흐름 나옵니다. 다시 앞에 5자 붙었네요. 50만 9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 이상 급등하면서 이 38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8% 가깝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생산 중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생산은 4% 감소에 그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더불어서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현재 전기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1,200달러 선을 넘어섰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함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는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매도 포지션 나타낸 가운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습니다. 카카오 오늘 1% 넘게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오고요. 28만 9,500원대 그리고 어제 LG 생활건강이 10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LG 생활건강 오늘 추세 흘러지지 않고 0.5% 강보합권에서 138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0.5% 상승 흐름 나옵니다.
11포인트 올려내면서 오늘 47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0.37% 강보합권 745포인트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좀 혼조름 나타내고 있는데 제약이 오늘 소폭 빠집니다. 0.24% 약보합권 12만 3,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이외에 헬스케어부터 시젠까지 대부분 보합권에서 거의 등락폭 없이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 오늘 소폭 빠집니다. 어제 좀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21만 4,400원대에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게임 업종들 크게 올랐습니다.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업종과 함께 좀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는 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갑니다. 2% 넘게 급등합니다. 전에 드렸듯이 간밤 테슬라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6천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쉬어갑니다. 0.1% 약보합권 89,8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KMW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그리고 10위권 CJNM 현재 0.5%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섭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팜이 다시 한번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보니까 유튜브에 관련된 종목 질문도 올라왔더라고요. 함께 시그널까지 전해주시죠. 네, 자,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어제도 흐름들이 괜찮았고, 어제 미국 시장도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오늘 흐름들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여주는 흐름들이고, SK바이오팜이 지금 오늘도 지금 거의 점 상한가로 지금 날아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고 싶은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SK바이오팜 때문에서라도 다른 제약주의 흐름들이 좀 좋아질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 그러면 굳이 올라가 있는 종목 쫓아가기보다는 일단 순환매적으로 다른 제약주들도 많으니까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을 가지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에서 일단은 SK바이오팜이 지금 질문이 와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매수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어제에서도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지금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일단은 쫓아가는 건 일단은 무리고요. 그리고 상한가가 이탈이 되면 당연히 이것도 흔들림이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위치에서는 흔들린다고 사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망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흔들릴 때에서 손절선을 잡는다 그러면 손절선이 굉장히 깊어요. 손절선이 이 고점서부터 해서 1차적으로는 어제 상한가 30%죠.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30%짜리입니다. 두 번째 손절 라인은 어제 시초가지 98,000원짜리예요. 아마 그쪽까지 내려가면 마이너스 한 40%가 넘어갈 것 같은데 손절 라인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거 흔들린다고 함부로 사시는 부분들은 없기를.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장하고 나서 상장 전에서도 일단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정도가 될 거냐 말 거냐 얘기 나왔는데 어제 상장하자마자 어제 상한가가 들어가니까 시가총액 어제 9조 9천억이었죠. 아마 현재 시가총액은 지금 10조를 그냥 훌쩍 넘었을 거예요. 이제 30%니까 대략 거기서 곱하기 130% 하면 나올 텐데 30%를 하면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가총액 원래 5조 6조를 예상했던 종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여버리게 되면 이거는 신규 매수의 의미는 쉽지 않다. 물론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에서 계속 많이 움직였어요.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그냥 계속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이렇게 정말로 강하게 과거에서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신규 매수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세력들이 땡겨 올리겠다라 그러면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시장에서 시장의 가치를 6조 정도, 5조, 6조 정도 생각했는데 이미 벌써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투기에 동참하겠다라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빠질 때에서는 결국은 내려갈 거예요. 언젠가서는 개인들한테 물량들을 넘기고 분명히 빠지는 일이 있을 텐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약주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뭐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뭐 일단은 SK그룹주의 계열의 신약 개발 업체니까 갖고 있는 분들만 일단 축하를 드리면서 계속 보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지니뮤직입니다. 자, 지니뮤직. 자, 어제 중국 판호에 대한 발급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제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였어요. 어제 다시 움직였는데, 일단 KT그룹 계열의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체이고요. 온라인 유통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이 어제에서 다들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으니까 아마 그거에 따른 어제 강세가 같이 나와준 것 같아서 엔터주 하면은 게임주,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영화 방송,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이쪽이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주 쪽인데, 이쪽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어떤 이슈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줬으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매수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요거는 손절 라인은 한 3,000원 정도를 두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밀리거나 조정을 봐야 할 때 오늘 장중에서 공략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너무 높게 잡지 말고 한 4,000원 정도 안에 내에서 그냥 박스권 매매 정도 그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요? 그때에서 게임주 쪽으로 아마 컴투스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얼마든지 바닥권역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내지는 좋은 종목들은 얼마든지 게임주 쪽에서 공략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기서 공략하고 나서 지금 수익들로 있으실 텐데, 어쨌든 뭐 게임주도 흐름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뭐 중국 관련주, 소비재 관련주들 괜찮긴 하지만 너무 떠있는 상태에서 공략하면 물리기가 쉽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두산솔루스인데요. 두산솔루스. 자, 요거 지금 매수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매수는 가능하지만 이것도 매매로 하셔야겠죠. 당연히 매매로 대응하셔야 되고, 일단 손절 가격은 한 여기 저점에 33,400원 정도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45,000원, 얘도 마찬가지 박스권인데, 최근에 두산인프라 코어에 대한 이제 매각 소식이 나와줬고, 두산건설도 뭐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나와주는 얘기가 이제 두산솔루스에 대한 매각이 어느 정도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됐다라 그러죠. 그래서 스카이 레이크 인베스트먼트라는 사모펀드 운용사에다가 지금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른 이제 어제 이슈가 돼서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일단 두산솔루스라는 기업은 기존에 이제 두산에서 소재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된 업체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뭐 전지박, 동박, OLED, 화장품, 제약, 소재 사업 등등을 하게 되는데, 전지박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용 동박을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전기차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전기차 관련주 쪽에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고밀도화, 그다음에 경량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2차 전지에도 속하는 종목인데 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 괜찮았고 앞으로 실적들도 괜찮을 걸로 많이 예상했는데, 이번에 이제 두산이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분을 이제 팔아야 되는 부분, 이제 3조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좋은 회사를 이제 파는 부분들인데, 일단 매매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회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매각한 이후에서의 뭐 나중에 뭐 향방이 또 결정이 되면 또 다른 뭐 이슈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 라인 손절, 뭐 고점 라인에서 뭐 단기 내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뭐 보유를 하시는 것은 뭐 괜찮지 않을까, 내지는 공략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종목 이야기 들어보고 갈 텐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컴투스가 6% 넘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 목표가 12만 3천원대까지 좀 지정을 해주셨고, LNF는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갑니다. 39.44%, 목표가 4만 5천원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은 4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 같은,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앞서서도 이제 뭐 LNF라든지 컴투스라든지 강한 종목들을 위주로 좀 공략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다 바닥에서 이제 움직여준다는 특징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미 강세를 돌리고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처럼, 그러니까 컴투스처럼 강해질 수 있는 바닥에서 돌릴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텔콘 RF 제약입니다. 제가 이거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많이들 설명을 해드리는 종목들인데 앞쪽에 보면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질비하죠. 이 부분들이 지금 매집 거래량이에요. 아직 돌리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보존이라는 이제 종목의 이제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보존 회사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대주주인데 요게 이제 그 비보존이라는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신약이 바로 비마약성.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를 지금 미국에 임상을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시에서 그때에서의 100조짜리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0조짜리 시장이 열리게 되면 얘가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어제에서도 뭐 요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슬슬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조만간에 곧 임박했다라고 봅니다.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누군가 계속 물량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계속 물량들을 잡아먹고 후려치고 그러면서 폭락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요거는 작전주 세력주의 패턴이기도 하고 호재들도 굉장히 좋고 회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보존이라는 회사에 만약에 그런 이제 반사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 얘기 나오는 움직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호재가 뭐가 있냐면 휴머니전 쪽에 이제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데 바로 코로나 치료제인데 이 휴머니전도 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제 미국의 그 임상을 이제 진행을 좀 하는 부분들의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머니전이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제약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판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독점으로 지금 보유를 판권들을 이제 텔콘 RF 제약이 거기다 이제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KM 제약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차트가 굉장히 바닥권역에 있는데 저는 지금 제약주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렇게 강세를 주면서 앞으로의 제약주의 흐름들이 여기서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뭐 다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강세를 이끌어주면서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여기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역배열을 타고 굉장히 큰 흐름들을 한번 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이 코로나 이슈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지금 장마로 인해서 이 장마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속에 오폐수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사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뒤섞여가지고 그게 이제 여름에 이제 습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질병들이 이제 창궐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돼지 독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전 올 여름이 아니더라도 올 가을, 올 겨울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질병들이 저는 이제 뭐 신종플루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번에 오면서 제약주의 강세가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이 아니고 올 가을과 올 겨울 그리고 내년에서도 코로나 이후에서의 다른 질병들부터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제약주의 흐름들 그리고 제약주는 그런 것 때문에서라도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잡혀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서는 이 제약주의 흐름들을 잘 봐야 되는데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아가야 되는 거지 나중에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컴투스나 LNF도 저도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이거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LNF 이거 3월달 4월달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근데 지금에서는 너무 많이 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LNF 같은 경우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바닥 부분에서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가져가면 되지만 최근에 이거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뭐 여기서도 나쁘지 않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역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강하게 올라가더라. 또 과거에 SF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잡았던 종목들이 크게 올라간다는 걸 볼 때에서는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잡점해서 사볼 수가 있다.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원래는 좀 가격을 조금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도 가격은 5,300원이야. 그러니까 5,270원. 현재가도 저는 싸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더라도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비보전이라는 부분이 이슈가 돼서 움직이든 아니면은
비보전, 비마약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지금 얘기들이 휴머니제에 대한 얘기들이 어제서부터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얼마든지 5,200원에서 비싸게는 5,400원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그래도 이 종목을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가격의 공략이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7,540원 정고점 자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정고점은 사실 여기인데 여기는 그냥 넘어갈 것 같고 큰 N자형으로.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뒤에서는 여기에 머물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지금 거래량들이 지금 바닥에서 누군가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팔지를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 가격 7,500원, 7,540원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텔콘 RF 제약은 5,290원대에서 거래 중인데 현재도 저점이다.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그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명문제약입니다. 일단 그 6,200원에 보유를 한 10%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단 이 회사는 고혈압 치료제, 치매 치료제 이런 것을 생산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특히 이 종목은 좀 이슈에 상당히 좀 민감해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그 후보 물질 최근에 제품을 생산한다 해서 한번 탄력을 받았었고요. 최근에 그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런 이슈로 이 종목이 관련 제품을 생산한다. 이런 이슈로 이 종목이 좀, 최고점 한 8,720원까지도 상승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나 이슈, 특히 이 질병 관련해서 그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좀 민감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변동성도 상당히 좀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면 이 종목을 일단 6,200원 정도에 사셨어요. 최근에 사신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종목이 일반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이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올라온 만큼 조정이 좀 나와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런 조정 그 구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런 이 역배열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게 주가가 상승했다가도 윗꼬리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 비중이신데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그때 한 6,200원 부분에서 본전가 부분에서 일단 나머지 물량을 일단 매도를 해주시고요. 좀 더 기다려 주시면서 상황을 보면서 대처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카카오를 지금 막 매수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종목은 일단 보유자 영역이긴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은 또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국내 대표 그 언택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네이버, 카카오, 양대축인데요. 일단 이게 최근에 이제 부각이 받은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문화가 상당히 확산이 되었고 거의 지금은 그 자리 잡았습니다. 자리 잡았고요. 또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아요. 한 거의 영업이익이 한 130% 정도 상승을 하였으니 코로나 그런 수혜를 톡톡히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또 그 광고 사업을 하는데 이제 톡보드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톡보드 사업 또 그 카카오톡 보시면 카카오페이, 카카오 쇼핑도 많이 하시죠. 이런 그런 사업이 대폭 신장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화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종목은 또한 그 하반기에 그 카카오 게임즈가 그 상장 대기를 하고 있어요.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도 그런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보유자 영역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또 만약에 보유자 영역에서는 홀딩 가능하시고 굳이 매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을게요. 한 5일선 정도로 손절 라인을 짧게 잡으시고요. 이 종목이 좀 눌리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좀 모아가 보셔라.
계속 좀 끌고 가셔라 하반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종목은 SMCNC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SMCNC. 일단 SMCNC는 그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죠.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예요. 이게 특히나 최근에 이 회사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그 강호동이나 이수근, 뭐 전현무, 신동엽,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그 연예인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연기자들이 그 다회적인 활동 좀 하기가 좀 대면하기가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어요. 다만 이 최근에 그 한한령 그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종목도 이런 그 엔터주 미디어 관련주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그 기대감은 추가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차트 흐름을 좀 보셨을 때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한 61선이나 21선 한 1,500원 정도 단기 지지선으로 잡고 중기적으로 좀 모아가셔도 된다. 1,500원 정도를 단기 손절 라인으로 잡고 밀릴 때마다 그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정고점 수준인 한 1,8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일단 중기적으로는 모아가시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덕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지금 자리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하단 5일선 지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넓게 봤을 때 일단은 4,800원에서 4,960원 사이 이 정도 이제 보시고 진입하시는 거를 좀 검토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은 그 자리를 지금 뚫어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200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부딪혀 왔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이 자리를 못 넘어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정말 매수를 원하신다면 지금 자리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전일 종가 그리고 지금 자리 사이에서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5,200원 구간 돌파가 좀 선행되어야 그 자리를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단으로 조금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정찰대 정도로 투입해서 한번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적극 매수보다는 정찰대 정도 투입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본격적인 매수 구간은 5,200원 구간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토니모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강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화장품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은 굉장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매물 구간에 계속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자리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이고 그 장기 하락 추세에서 장기 이평선을 좀 깨고 이탈을 나왔다가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한번 보시고 다만 좀 유동적으로 매물대 오면은 일부 덜어냈다가 다시 바닥에서 잡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좀 반복하면서 끌고 가자.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기에는 다소 등락도 심하고 그 등락이 발생을 하면 막상 마음을 먹으셨다가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글벳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뭐 백신이나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하단 5일선 좀 지지를 확인하고 좀 진입하자라고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은 뭐 굉장히 좀 시장에서 흔들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백신이나 사료 관련해서 조금은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추세가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아오고 있어서 일단 지금은 좀 쉬고 있는 건데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고 접근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 상승 여력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좀 걱정인 것은 급하게 이 종목 좀 막 움직이거나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대응하셔야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르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지금 뭐 매도할까 나쁘지는 않지만 전략적으로는 보건데 조금 더 갈 수 있긴 해요. 다만 부탁드릴 건 어제 종가가 얼마였냐면요. 89,900원이었거든요. 한 9만 원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거를 막 처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닉네임 공개님께서 주셨는데 상승 여력이 아직 좀 남아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익절가를 꼭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익절가는 수익 중이시겠죠, 당연히. 한 9만 원 정도로. 아니면 좀 더 위에 잡으시던가. 어찌됐든 타이트하게. 익절가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올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9만 원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화솔입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은 거의 뭐 5일선을 타워가는 분위기예요. 종목 자체가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움직이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이후에는요. 정말 5일선을 거의 타고 가는 모습으로서 라인을 탑니다. 거의 뭐 21선, 25일선 자체를 깨지 않아요. 가운데 진한 라인이 이제 25일선인데 거의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거의 21선을 타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라인 자체가 21선 부근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차트 흐름을 보면은 추가 조정 자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급사 한번 좀 볼게요. 수급사항은요 좀 굉장히 알록달록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 포지션 자체가 조금 많이 보이긴 해요. 확 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수량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6월 9일날 많은 매도 이후에는 거의 매수 스타일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외인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수가 돌아오는 포지션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좀 약해요. 오히려 좀 매도가 많은 모습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알록달록해요. 근데 기관들의 최근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좀 빨간색 그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어찌됐든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주가가 밀리지 않으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 종목을 매도하지 마세요.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깊지 않을 거고 그 추가 조정이 끝난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 시점 자체가 아마 빠르면은 오늘 오후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2만 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볼리면서 상단 돌파할 때마다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가격적으로 한 25,500원 정도 다음 라인 될 것 같습니다. 25,500원 라인에서는 정리하시는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DPC입니다. 12,276원에 10%를 보유 중이십니다. 오늘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차트를 크게 펼쳐보면요. 정말 옛날까지 보면은 그 매수하신 가격이 12,276원인데 성단가이시잖아요.
그냥 정말 최고가에 사셨어요. 이게 이렇게 사기도 사실 상당히 힘들 정도의 가격대, 이 가격이에요. 제가 선을 그은 이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 이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지만 문제는 이 위 고점 12,000원 터치한 이후에 계속 주가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가 만들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후에도. 그러면 이 라인 자체를 깨고 올라가면 신고가 패턴으로서 충분하게 더 상승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미 세 차례나 심리적 저항선이 12,000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여쭤봐 주셨는데 상당히 이게 흐름이 쉽지가 않아요. 더 움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갔을 때는 조금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만 다른 종목으로 조금 이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차했을 때 잘 버티셨지만 10,000원 아래로 또 깨질 경우에는 그때는 진짜 많이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횡보하면서 그래도 잡아주는 모습이 계속 털거든요. 한 번 더 12,000원 위로 올라갈 때는 죄송하지만 비중을 더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좀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군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TPC는 좀 참고하시고 조심스럽게 대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께 이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전에 DPC 언급해 주셨을 때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매수할 종목들, 사실 시장 흐름 자체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영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가 않네요.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 조타가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긴 했지만 좋은 흐름은 나오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 알코올인데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 코로나 대표적인 그 수혜주로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손소독제 원료를 공급합니다. 당연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가 엄청난 매출이 나오고 3분기도 당연히 이어집니다. 그 어딜 가도 아마 한국 알코올의 손소독제 원료를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매출 포인트가 큰데 또 하나, 그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는 배당 포인트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한 작년에 100원 했습니다. 그 전에는 50원씩 했는데 배당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거고요. 회사가 증자 및 사채 발행이 1도 없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계속 거침없이 올라칠 경우에 회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가 한번 레벨업하는 모습이고, 근데 앞으로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소독제 알코올 계속 사용할 거고요. 그럼 한국 알코올은 그냥 이 레벨업된 상태에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떨어지기는 힘든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 너무 크니까.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자면 성장성 자체가 무궁무진한 게 실적도 이미 너무나 큰 상황인데요. 회사 내의 유보금이나 부채나 너무나 완벽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성과 그리고 기업 가치만을 평가하더라도요, 굉장히 싼 종목이 아닐까.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PER 자체도 굉장히 저평가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상승 여력이 높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좀 알록달록한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지만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서서히 관심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관들이 막 그렇게 관심을 갖는 시기가 아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조금은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많지는 않아요. 좀 서서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근데 이 종목 기관들이 외인들이 충분하게도 관심을 가져도 될 것이 원체 안전한 저평가주기 때문에 매수해 둔다면 물릴 가능성이 제일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사실 가능한 싸게 잡아야 되는데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한 15,000원 정도 보고서 대응을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16,000원 정도로 짧게 보겠습니다. 더 가도 되지만 우선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16,000원까지만 보시고 손절가는
14,600원으로 역시나 짧게 봐야겠죠. 이 방송에서는 가능한 짧게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목표가 짧게, 손실가 짧게 대응하시면서 한 15,000원 부근에서 매수 한번 해보시고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알콜 현재 1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5,000원대에서 매수를 해볼만 하고 목표가 16,000원까지 짧게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 뉴욕 증시는 휴장일입니다.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